오늘 우리가 했던 부분은 보면은요, 그 상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난 시대 의학에서는 이 상한론이라든가 황제nội 경이라든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한론 서문의 일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하라 했는데 설명을 좀 해볼 사람 있을까요? 자, 이 과제 낸 거에 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없어요? 설명 안 해요? 자, 누가든 구제를 해주세요. 누가든 이야기 좀 하시죠. 예. 마이크 좀 주세요. 뭐 나와서 할래요? 그냥 자리에서 할래요? 편한 대로. 예. 그냥 앉아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예. 이 문제에 대한 제 답을 예. 말씀드리면 되죠. 그 상한론 서문에서 상한병의 치사율과 상한론의 저술 과정을 설명하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상한병의 치사율은 여기 보시면 200명 중에 10년이 되지 않아서 3분의 2가 죽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한론 저술 과정에서 중경은 과거에 방들을 채집하였고 내경, 우리가 지금 내경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경, 소문과 영추를 참고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있을까요? 치사율이 좀 높았다는 거 이야기했고요. 예. 그 문제에서 치사율과 상한론을 저술하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셔서 그 앞에 학우님이 치사율 부분에 대해 설명하셔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10분의 7이 사망을 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아서 상한에 의해 죽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여서 여러 가지 소아 관련된 책이나 그런 그 전에 나왔던 서적들을 이용해서 16건의 상한잡병론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상한론을 왜 저술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예,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그 금구고원 박채중반으로 뜻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논어에서도 위정표에 나오는 그 오구이 지신하고도 서로 연관이 될 것처럼 옛 것에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것을 얻어서 또 다 모아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든다는 거에 좀 그거에 집중하였습니다. 예. 저 처음에 이거 답지를 올릴 때는 3분의 2만 보고 3분의 2가 치사율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해석도 보고 하니까 원래는 200명이었다가 3분의 2가 되고 그 3분의 2에서 상한론으로 죽은 사람이 10분의 7이라고 해서 그러면 3분의 2가 총 죽은 사람인 거고 그 중에 문제가 상한병으로의 치사율을 구하는 거니까 3분의 2에다가 10분의 7을 곱해서 30분의 14를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4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치사율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나 싶었고 상한론을 저술하는 과정은 아까 앞에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종합해가지고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예, 박수 좀 제대로 치세요. 예, 크게 쳐주시고. 예. 이 상한이라는 거는, 상한병이라는 것은 그 아직은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 시대 2000년대에 있었던 이 코비드19는
지금 우리가 상한론에서 말하는 증상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뭐 독감도 있고 코비드19도 있고 다른 뭐 이런 바이러스성 독감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코비드19가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메르스, 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전염병. 예? 전염성이 강해서 또 치사율이 높아서 두 가지가 합하면 정답이 되겠죠. 전염률이 강하면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치사율 높은 병은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런 병은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한론이 나왔던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치사율이 높았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한론의 치사율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너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이거는 생겼다면은 이 나라 전체가 굉장히 비상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전염력도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이런 병이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 좀 고쳐주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 장준경이라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어떤 고을의 이 태수 역할을 했던, 태수 벼슬을 했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장사 태수를 지냈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또 의학을 할 줄 알았던 이런 사람이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 반성을 하고, 다음에 이런 병이 또 생겼을 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임상 경험과 예전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한론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보는 책들, 내경에서 상한과 비슷한 병증이 있는 걸 끌어왔어요. 그래서 끌어오다 보니까 내경에서 소문 열련에 보면은 소문 열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원문에 금부열병자는 개 상한지 류야라 라고 해서 일단 열이 나는 이런 병들은 대부분 상한의 무리이다. 그때 내경에서 말하는 상한이라는 것은 한사에 상한다. 바깥에 풍한소수와 자연계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병이 오죠. 자연계의 정상적인 기후변화를 뭐라고 그러죠? 풍한소수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육기죠. 자신있게 말하세요. 틀려도 돼요. 예, 육기. 자, 이 육기가 과하거나 불급하거나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 겨울에 찬게 정상인데 너무 차가지고 감기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 이게 육기가 아니라 뭐가 되죠? 육기가 아닌 다른 용어로? 예, 유금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금에 상했을 때 한에 상하면은 상한, 풍에 상하면 상풍, 서에 상하면 상서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경에서는 일단 모든 감기 증상에서 볼 때 오한파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경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상한론에서 보니까 감기로, 아무리 옛날에도 감기로서 그렇게 많이 죽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겠죠. 많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상한론 같은 경우는 감기인데 보니까 감기하고도 약간 다르면서 감기보다 좀 더 심하고 전염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강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장준경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앞에 있었던 책들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내경, 난경 뭐 이런 책들을 보겠죠. 그래서 보면서 내경에서 있었던 소문에 그 열련에 나오는 금부열병자 개 상한지 류야라, 호기옥사하고 기사 개유 6, 7일째간이요. 기사 그 죽을 때는 거의 6일, 7일 되면은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기유 그 병이 낫는 것은 10일 이상이 지나서 병이 낫는다. 왜 그런가 하고서 황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백이 상한병이 걸렸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6일을 지나가더라. 그래서 첫 번째 태양경, 양명경, 태양, 양명, 소양, 그다음 태움, 송, 거름 이런 순서로 병이 진행되면서 이 6단계를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된다 라고 했고, 거기서 죽지 않는 경우에는 거름병에서는 병이 거의 말 끝까지 온 거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병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환자 입장에서 내가 죽냐, 병이 죽냐, 둘 중 하나예요. 내 몸에 들었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내 몸이 회복되느냐, 안 그러면은 죽느냐는 이런 걸음이 단계까지 왔다가 죽거나 살거나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내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한론에서도 그 내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갖다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처음에 태양경에 있을 때 병이 이런 것들이 온다. 양명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소문에 나와 있어요. 소문에. 소문 연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 연론에 나온 문장에서 실제 임상적인 측면과 보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소문에 나왔던 부분과 새로운 병이 약간 다르겠죠. 어떻게 다른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죠?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서문에 이야기했죠.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상한론에서, 일단 상한에서 말하는, 내경에서 말하는 상한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 상한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치사율이 높다. 라고 하니까 병이 어찌됐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증상은 아직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증상 모르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사람이 심각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병증에 대해서 내경에서 말했던 병증보다는 좀 더 독한 병증으로 가다 보니까 내경에 있는 문장을 끌어오고 거기다가 새로운 증상들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상한론의 어떤 기본, 육경제강이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육경에 따라서 태양경, 양명경, 소양경, 태음경, 소음경, 거름경이라는 육경으로 병이 진행되는데 그 육경에 따라서 각각 어떤 병증들이 나타나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 놓은 것이 육경병증이거든요. 그 육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내경에서 말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상한론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상한론의 육경에 대한 설명은 그냥 상한론에서 장중현 선생님이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내경에 있는 걸 갖다가 인용해서 그걸 갖다 또 추가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육경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또 나중에 의학인문이나 동의보감 이런 데서도 육경에 대한 설명들이 약간씩 달라져요. 내경에서 말한 거, 상한론에서 말한 거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상한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비드19랑 비슷한 종류였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코비드19랑 비슷한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죠. 다만 2000년 전에는 그런 독감이라든가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나타날 때 나타난 일반적인 증상들이 오한 발열이었어요. 오한이 뭐죠? 무지를 추운 거죠. 몸이 좀 추워서 아우 추워하고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발열, 열이 나요. 열. 그런데 그 열은 감기 날 때 열이 어느 정도까지 나죠? 감기 걸렸을 때 아주 심하진 않죠. 은근하게 나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열이죠. 그래서 그런 오한 발열 정도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상한론 이것이 이제 15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AD 한 1500년쯤 되니까 이 온병이라는 걸 언급한 사람들이 생겨요. 청나라 시대에 온병이라는 걸 언급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병이 감기 증상으로 시작돼요. 독감처럼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한론에서는 오한 발열이 주 증상을 냈는데 오한 발열이 아닌 고열, 열이 심하게 나면서 호흡기 관련된 증상들, 기침하고 이 숨막히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상한론에서는 오한 발열과 기침하고 이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1500년 흐른 이 시대에 다시 증상들을 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코비드19랑 거의 증상이 비슷하죠. 열이 굉장히 쉽게 아주 심하게 나오면서 열이 심하고 그다음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20년 전에 사스라는 게 있었죠. 사스 영어로 어떻게 되죠? SARS. S는 뭐예요? 시비어. 그 다음에 A. acute. 그 다음 SAR. R은 respiratory. 그 다음에 S. 신드롬. 이름 사스라고 대단한 거 지었는데 보면은 내용을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앞글자만 따서 하는 것처럼 초성만 따서 말하는 것처럼 딱 SARS 쓴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새로운 증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다. 급성 갑자기 나타나면서 전파력이 가면 갑자기 나타나면서 급성으로 오면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사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와 유사한 증상들이 계속 후에 메르스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메르스. MERS. M은 뭐예요? 미들이스트. 그 다음에 미들이스트. MERS. 레스피레토리 신드롬. 그래서 이 어떤 사건 같은 걸 나타냈을 때 지역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쓴 것이 옛날에 삼성 조선이가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된 거. 그 태안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아마 엄청나게 저기해서 어떤 태안 앞바다 이 사건이라는 용어를 안 써야 되는데 그 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냥 지역 이름을 쓴 것이 좀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메르스도 세계적으로도 잘못 쓴 이름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역 이름이라든가 나라 이름 같은 걸 안 쓴다 하는데 좀 잘못 썼지만 메르스, 사스, 지금 나오는 코비드19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코비드19 처음에 뭐라 했어요? 우한 독감, 우한 폐렴이라 했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코비드19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병증에 대해서 병증이 2000년 전에 있을 때는 오한 발열과 호흡기 증후군. 지금에 와서는 오한 발열이 아니라 고열이 나면서 호흡기 증후군. 물론 상한론에서도 오한 발열로 시작하는 게 기본이지만은 갑자기 고열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상한론에서 지금 말한 코비드19를 못 다룬다 아니라 이렇게 되는 증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룰 수 있다라고 해서 상한론 처방으로도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한론이 옛날에 있었던 코비드19 같은 옛날 상황에서의 어떤 독감이나 코비드19 같은 것들도 치료하려고 노력했었던 이런 방법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갖다 치료 못한다? 아니죠. 치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양방처럼 딱 약을 줬을 때 다들 비슷한 증상이 효과가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낫고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낫고 하는 이런 편차가 좀 있다는 게 좀 문제지. 한약에서 그 코비드19에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없어요. 증상을 갖다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얼마나 정확한 처방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코비드19 처방하니까 무조건 응급선 쓰면 된다 라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한의사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환자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무식한 한의사가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 환자의 증상에 맞는 처방을 구성할 수 있게, 처방을 구성하려면 환자의 증상이 어떤가를 갖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한론에 대한 혹시 질문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자, 질문사항 같은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수업은 계속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부분이 많다 그랬죠? 다음 시간부터는 발표를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 인터넷 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서 나와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발표는 아마 코넬노트 가지고 발표해도 되겠죠? 코넬노트 가지고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듣고, 질문 좀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어요? 지난 시대 의학에 대해서 배운 내용 중에서, 또는 지금까지 배웠던 의학사에서. 여러분들 발표할 기회, 그 다음 질문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기록할 수 있게. 예, 발표해도 돼요. 어떤 거 발표하려고요? 예, 상한 잡병론의 명칭에 대한 발표를 좀 할게요. 어떤 법 열어줘야 될까요? 네. 슬라이드 어떤 거 열어요? PPT 열어요? 아니요, 어떤 거요? 본인이 냈던 코넬노트? 아니요. 그럼. 새로운 거 열어요? 네, 그래요, 그럼. 한번 찾아서 열어봐요. 새롭게 만들어서.
상한 잡병론이라고 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준다고 했어요. 잘 들어주시고요. 상한 잡병론이라는 명칭, 어떻게 해서 상한 잡병이라는 용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실제로는 뭐 상한 잡병론이라는 책은 없어요.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명나라 시대의 중경전서라고 하면서 그 상한론에 관련되는 부분들 쫙 집어넣고, 그다음에 근계율학에 관련되는 부분들 집어넣은 이 책이 있고, 상한론이라고 딱 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도 좀 있고 저기도 좀 있고 해서 이 송나라 시대에 그 책을 한번 딱 교정을 했는데, 교정에서 교정을 거친 거냐, 안 그러면 그 교정국에서 교정을 하지 않았던 그 앞에 판본이냐 해서 뭐 고본이다, 뭐 무슨 본이다 해서 여러 가지 판본들이 나와서 상한론에 대해서도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옛날 그 수정되기 전에 걸 보여야 된다, 아니다, 수정된 걸 보여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많이 있죠. 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자, 뒷사람인지 안 보이니까 좀 크게 보이게 할게요. 예, 확대를 좀 시키죠. 예. 자, 이야기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상한 가까이 와서 해주세요. 이쪽에. 상한론에서 상한 잡병론이 자, 나왔다고. 손에 있는 거 다 띄어요. 손. 눈도 뜨고. 손 띄어요. 발표할 때는 잘 들어주라 했죠. 그 다음 발표 끝나고 질의응답 때는 좀 자유롭게 해도 되고, 발표할 때는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하시죠. 네, 저는 그 상한 잡병론이 아니라 졸병론이라는 걸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근데 이제 수업 때 배운 내용이나 적혀있는 그 자료를 보면은 다 상한 잡병론으로 나와 있어서, 그럼 잡병론이 맞는 건지 졸병론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찾아봤는데, 상한 잡병론보다 잡병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졸병론이 조금 더 그 역사적으로 먼저 사용됐고 우세한 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윗문장, 저기서 제 윗문장 보면은 잡병론이나 그 졸병론에서 서적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밑에 쳐놓은 부분 보면은 상한 졸병론이 먼저 등장하였으나 상한 잡병론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근계요락에 상한 잡병론이라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상한 졸병론이 먼저 사용되었는데 상한 잡병론이라는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상한 잡병론이나 졸병론이 현재 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졸병론이 조금 더 먼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잘 들었으니까 한번 들은 내용에 대한 질문들. 자, 받아서 해주세요. 네. 그냥 나가서 같이 하죠. 마이크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졸병론이랑 잡병론을 보면은, 왜 저희가 원전 공부하다 보면은 한자가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 이제 약간 오탈자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 정말로 이제 정답을 구하는 질문은 아닌데, 그러면은 약간 졸에서 잡으로 좀 이제 오탈자가 발생을 해서 그게 굳어진 게 아닌가에 대한 의견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졸병론이랑 잡병론을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해도 될까, 그것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무도 해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탈자라는 것도 좋은 의견 같긴 한데, 오탈자라기엔 졸이랑 잡이랑 획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저 생긴 것 자체가 비슷한 모양이긴 하니까 그래도 좀 타당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졸병론보다는 훨씬 잡병론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잡병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졸병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졸병론이라는 이름이 존재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였죠? 질문이? 잡자하고 졸자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두 번째 게? 그리고 이제 졸병론이랑 잡병론을 연기에서 표기해도 될까? 네. 예, 명기에서 표기해도 될까? 박수로 답변. 아, 됐어요?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박수 크게 쳐주시고요. 예, 없으면 저 주시죠. 나서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여기도 보면은 그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죠. 수서 경적지에 보면은 처음으로 장준경 방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당서 경적지에도 장준경 약방이라는 것이 있고 신당서 예문지에 왕숙화 장준경 약방이라는 이름과 함께 상한 졸병론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졸병, 졸자 무슨 졸자죠? 이 졸자 무슨 졸자죠 이게? 빨리 찾아봐요. 무슨 졸자인가? 마칠졸도. 자, 무슨 글자인가 찾아면 한 글자만 찾으면 안 되겠죠. 거기 나오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다 보야죠. 영어 단어 찾을 때 그 단어 하나만 찾지 않잖아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뜻이 무엇인가를 다 한번 보면서 상한 졸병론에서 이 졸자를 갖다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졸자에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모든 거, 죽다, 또. 어떤 걸로 쓰면 좋을까? 상한 졸병론의 이 졸자를 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상한 졸병론이라니까 상한 졸병론이다. 상한 잡병이라니까 상한 잡병론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되죠. 예. 모두 무리라는 뜻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상한 모든 병을 이렇게 모아놨다 그런 뜻에서 쓰인 것 같습니다. 예, 상한의 모든 병을 모아놨다 해서 모두 졸자를 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한이 어떤 특징이 있다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자, 그럼 졸자에 대한 힌트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럼 뭘로 보여야 될까요? 갑자기 죽는 이런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는 의미로 봐주면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다. 갑자기 생기는 병이다. 갑자기 생기죠, 생환이. 그냥 내가 바이러스 걸려서 이 사람한테 그냥 여기서 침 퇴퇴 뱉어가지고 옮겨가는 거. 어떻게 보면 갑자기 걸리는 거잖아요. 나는 걸려 있었지만 이 사람은 처음에 갑자기 나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걸려나는. 그래서 그 갑자기 걸리는 병이다 해서 졸병이라는 그런 의미도 쓸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는데 뭐 갑자기 죽게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다음 모든 병을 포함한다 하는 것들도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용어가 왜 이런 용어가 생기게 됐는가는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건 다 맞을 수 있어요. 아예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졸병론이라는 이름이 쓰였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상한 잡병론이라고 이야기되죠. 상한 잡병론이라는 것은 상한론이라는 것이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상한론과 금계율학을 나눠서 공부를 하죠. 같은 상한론이라는 책에서 쭉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문장에서 쭉 나오는데 상한 관련되는 부분을 쫙 뽑아냈고, 그 다음 그 기타의 병증을 뽑아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코비드19에서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나타난 증상들 다 그걸 코비드19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코비드19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뭐 약을 쓰고 뭐고 해서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은 남아있죠. 코비드19로 시작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없어져도 폐가 손상된 거 금방 회복이 안 되니까 폐가 손상됐고, 내가 폐가 손상됐는데 아픈 게 더 심해지다 보니까 소화기까지도 병이 진행이 되고 뭐 다른 데까지 병이 진행돼서 죽는 경우 있고 사는 경우 있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상한론으로 시작됐어요. 지금 코비드19 시작됐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그냥 일반 병적인 증상들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죽게 되는 것은 코비드19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이 장부의 변화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끝까지 작용한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서는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많이 없어지고 내가 손상을 입었던 장부의 손상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오랫동안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나가면은 지금에 와서 이런 걸 확인됐으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상한이라는 병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상한병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잡병이다. 일반적인 병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상한에 관련되는 부분을 쫙 이만큼 써놨고 그 다음에는 상한 이외의 병들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상한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론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잡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잡병이 근교유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 잡병론이라는 것은 상한에 관련되는 부분들, 상한론, 그 다음에 잡병에 관련되는 부분들, 근교유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쓴 것이다 해서 상한 잡병론이라는 용어는 상한과 금계 두 가지를 합해놓은 책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병이 거의 글자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쓰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상한 잡병론이나 상한 졸병론이나 뭐 크게 관련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상한이라는 것 자체에 상한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에서 잡병에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냈다 라고 해서 상한 잡병이다. 두 가지를 합해서 상한 잡병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송나라 시대 사람들이 과연 지금처럼 고증을 더 정확히 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모르죠. 그냥 자기네들이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다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지 그 자료가 지금보다 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송나라 시대에도 더 많은 자료는 있었겠지만은 쓸 때 중복되는 자료, 그다음 필사본 잘못 쓴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었겠지만은 송나라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문헌을 한번 싹 정리를 해요. 정리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판본이다. 내경도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내요. 옛날에 있었던 거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공부해서 이런 판본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한의학의 어떤 이 근거가 제대로 한번 확립되는 이런 시기가 이 송나라 시대죠. 하여튼 그때도 볼 때 상한 졸병론, 상한 잡병론, 뭐 근계유락 같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 잡병론에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름 명칭에서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졸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생기는 병이다 또는 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생각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상한과 잡병이라는 개념이 대비되는 구도로서 상한 잡병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뒤에는 이제 앞에보다는 문헌이 좀 더 나왔어요. 상한론이라는 책이요. 상한론이라는 것이 장중면 선생이 어떻게든 만들었다 그랬죠. 내가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 했는데 그 다음 전파되는 과정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후대에 왕빙이라는 사람이 왕빙이 아니라 왕숙화라는 사람이 매개에 관련되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 좀 추가를 해요. 상한 예와 매개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해서 왕숙화가 썼다라고만 이야기되어 있지 그 책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썼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상한 잡병론이 장중면 선생이 썼던 상한에 관련된 책은 만들어졌지만은 어떻게 됐나를 몰라요. 어딘나라 어떻게 됐나.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왕숙하는 사람이 당나라 시대 왕숙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기 맥경을 쓰면서 맥경 같은 이런 책을 쓰면서 상한 잡병론을 갖다가 한번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왕숙화가 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이 상한론의 전달 과정에서 어찌됐건 책을 갖다가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만든 사람이 왕숙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한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왕숙화를 갖다가 또 굉장히 존중해줘요. 비록 주석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것은 많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발굴해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손사망의 천금조방에서도 그 지역서 그냥 흘러다니고 있는 책들을 갖다가 모아서 그러니까 천금 익방에, 천금 요방에는 2권인가 3권이 빠져 있어요. 그걸 아마 상한 부분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천금 익방에서 상한에 관련되는 부분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왕숙화라든가 이 손사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상한론을 갖다가 이제 후세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 장중현 선생과 이 사람들 사이에는 한 300~400년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이 책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갔나 갖다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상한 졸병론, 상한 잡병론, 상한 잡병론이라는 것은 상한론과 잡병론 2가지를 갖다가 섞은 것이라는 의미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한론 서문도 장중현 선생이 쓴 게 아니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서문을 썼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서문을 쓰는 것이죠. 장중현 선생이 어떻게 했다 이건 난 몰라요. 그때 모르니까 내가 이 책을 만들어서 서문 쓰면서 아마 옛날에 이렇게 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썼을 것이다 라고 봐주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뭐 상한론에 대한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지난 시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황제내경이죠. 황제내경에서 내경과 소문과 영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 다음 소문을 갖다 연구하는 방법, 소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주석을 달면서 편찬을 많이 했죠.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상한론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한론의 편찬 방법, 내경의 편찬 방법을 달리했어요. 내경에 대한 주석을 달고 상한론에 대한 주석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주석을 달면서 그 다는 방법, 주석 다는 방법이 어떤 뭐뭐 있었죠? 내경과 상한론 똑같아요. 후대 사람들이 보고선 이 내경이나 상한론에 대해서 주석을 달 때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뭐뭐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석 다는 방법. 빨리 찾아보세요. 코너에서 찾아보세요. 이경주경. 그 왕빙이 했던 부분인데, 경전에 나온 문장을 갖다가 경전에 있는 문장을 인용해서 주석을 달아준다. 이거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내가 모든 걸 다 암기하고 있어야 이걸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저걸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이경주경의 방법인데, 후대 사람들이 주석을 달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유경 배우나요? 자, 유경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경이? 소문영추가 다 섞여 있죠. 소문영추의 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분류별로 뽑아놨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섭생류, 그다음 뭐 음양류, 오행류 뭐 이런 식으로 섭생에 관련되는, 양생에 관련되는 부분 가장 앞으로 뺐고, 그 다음에 음양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빼내서 유경 전체 몇 편이죠? 크게 증후별로 나눌 때, 제목별로 나눌 때 12개죠. 12개의 편 나눠서 마지막에 회충류에서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 이런 것처럼 이 책을 갖다가 소문영추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편찬을 다시 해요. 편을 갖다 다 쪼개서 음양에 관련되는 부분만 다 모아요. 여기서 모으고 여기서 모으고 여기서 소문에 있는 1편, 3편, 10편, 20편 있는 부분 끌어내서 이건 음양이다. 저건 또 이 질병에다. 증상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건 친구에 관련되는 것이다 해서 막 그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편찬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책을 완전히 쪼개서 다시 순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주석을 달았어요. 이거는 좀 약간 수준이 높은 경지까지 올려야지 가능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원문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원문 쭉 나왔으면 여기 대해서 이처럼은 이는 무슨 글자고 처는 무슨 글자고 럼은 무슨 글자니까 이처럼은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주석을 다는 것이 가장 쉽죠. 원문에 놓고서 그냥 주석을 바로 다뤄주는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편차를 바꾸는 이런 방법들, 또 하나가 뭐였죠? 내경 주석 방법 찾아보세요. 코넬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같은 종류끼리 모은 게 그게 유경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유경이 얘기한 것이고, 주석을 다는 방법.
코너트 찾으면 나올 텐데요. 그 내 수업한 걸 다시 듣는다고요? 차라리 이제 PPT를 보는 게 빠르지. 예,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한 주제를 그게 세 번째만, 주제만 딱 뽑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내경이 워낙 분야가 크죠? 별거 별거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경 외우라고 하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학교 안 다니고 말지. 뭐 이러겠죠? 이런 내경에서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어. 그 중에서 딱 내 마음에 드는 문장이 한두 문장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주석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병기 19조라 해서 운기편에 한 두 줄, 세 줄뿐이 없어요. 제풍조형 계속어목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병기 19조라고 표현하는 문장 한 서너 줄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책을 한 걸 만들었어요. 유학하려는 사람이 책을 만들어서 소문형기 원병식이라고 나는 책을 만들어서 병기 19조, 병리 기전에 대해서 병리 기전이 풍한선수와 6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병리 기전이 이러이러한 증상들은 6기에 따라서 병리를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증상들은 장부에 따라서 배속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19가지 문장에서 19가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을 병기 19조를 하는데, 그 병기 19조처럼 꼭 필요한 부분 모아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주석을 달아서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3줄짜리를 갖다가 옛날식으로 쓰면 1,400페이지 책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다는 이런 방법들도 있었다라고 하고, 상한론에 대해서도 거의 그 유사한 주석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데 뒤에 명제 청자가면서 또 내경에 대한 주석, 상한론에 대한 주석 다시 한번 언급이 되거든요. 그때는 까먹지 않고 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발표가 좀 더 많아질 테니까 발표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냥 컴퓨터는 로그아웃은 꼭 해주시면은 되겠죠? 예,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핸드폰 가져가요. 예.